안녕하세요. 구피만 채널의 구피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그 F3 개체 있잖아요. F3 개체들 지금 암수 어느 정도 종호가 될 수 있는 수컷 구피랑 그 암컷 구피 같이 지금 이제 그 합수를 시켜서 짝짓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브리딩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될 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쉬운 예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F3 개체는 완전히 F2 개체에서만 태어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빠 쪽은 선셋 프레임 오렌지 그 선셋 프레임이랑 그 블루 다이아몬드 그 타이거 구피 이쪽이지만 엄마 쪽은 그 제가 종으로 쓰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희 집에 그 F1 개체 별칭인 그 데모구피 있잖아요. 데모구피처럼 종으로 사용된 그 암컷 구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열대어, 구피라는 열대어의 이제 그 속성이거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얘들은 워낙에 다산성이잖아요. 워낙에 많이 낳고 또 치어 상태로 낳고 치어 상태로 태어나고 또 많이 낳고 또 그리고 태어나도 암컷 수컷 그 부모를 닮는 그 비율이 한두 마리 한 10%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임신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뭐 네임택이라고 합니까? 어떤 이름표를 붙여서 쭉 추적 관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일일이 그걸 분류를 해서 임신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종으로서는 P1 그 개체부터 분류를 해서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또 2차 성징을 발휘하고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일종의 구피 일정인 거죠. 얘들의 그 전 과정을 그 이름표를 붙여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구피, 그 다음에 타이거 구피 이 두 종류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불쑥 끼어든 게 제가 구입하지도 않았던 검정색 꼬리랑 검정색 덩 지느러미를 가진 그 암컷 구피가 갑자기 갑툭튀란 말씀 쓰시잖아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이렇게 검정색 무늬들이 중간중간 많이 섞이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이 F3 개체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F3 개체는 분명한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이 F3 개체의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서 P1으로 와서 태어나고 또 태어난 그 F2 개체가 100%이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아빠는 F2 개체인 건 확실한데 엄마는 정으로 사용된 F1 개체가 섞여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를 이제 브리딩하는 과정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빠는 F2이지만 엄마는 그 F1 종으로 쓰여진 F1일 수 있다는 거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종으로 쓴
그 F2 개체의 수컷이 있잖아요. F2 개체의 수컷이 제가 지금 F3 개체의 그 F3 개체가 아니죠. F2 개체죠. F2 개체의 엄마 아빠 여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저도 이제 2단계부터는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브리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걸 백브리딩의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 정도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가 종으로 써놓은 구피가 이제 아직 F1 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건강하고, 또 워낙에 또 그 제가 키워보니까 또 이 수컷들이 그 좀 바디가 긴, 그 암컷을 좀,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암컷, 수컷을 합수를 시키면은 불가피하게 지금 F1 개체 쪽으로 수컷이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제가 이 지금 F3 개체의 아빠였던 F1 개체, F2 개체, 지금 그 F3 개체의 아빠였던 그 F2 개체가 추적을 해 보면은 그 F2 개체하고 그 짝짓기를 해서 태어난 이 F3 개체 있잖아요. F3 개체의 이제 엄마였던 F1 개체가 F2 개체, 수컷인 F2 개체의 또 엄마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얘들의 엄마가 그 얘들 아빠의 엄마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구피어의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구피어의 그 구피라는 열대의 그 특성이라고 합니까? 예,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얘들은 많이 태어나고 다산성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알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치어로 태어나고, 예, 치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를 닮는 비율이 10% 20% 한두 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구피라는 열대어의 브리딩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얘들이 이그 부모 개체 있죠, 비원 개체, 부모 개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장한 개체가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그 과정들을 일일이 이름표를 붙여서 표본으로 정해서 일일이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한은 얘들의 그 엄마 아빠를 그 단정을 짓는다는 게 점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브리딩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백브리딩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구피는 개체수를 분류하는 그 과정을 그냥 제가 이제 구입을 했던 블루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끼리 교배를 하는 거는 인브리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구입을 했던 타이거 구피 있잖아요. 타이거 구피는 타이거 구피끼리 또 교배를 하는 게 인브리딩인 거고, 그거들을 섞으면, 예를 들어서 그 타이거 구피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구피를 같이 섞으면 그걸 크로스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음에 태어난 개체는 조금씩은 그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타이거 구피를 조금씩은 닮은, 반반씩 닮은 그런 개체가 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태어나면은 절대로 반반씩 닮는 개체가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냥 비슷하게 태어나는 걸 한두 마리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브리딩, 백브리딩은 그거는 그 구피라는 열대어의 어떤 속성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워낙에 다산성이고 또 알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새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닮게 태어나는 애들이 뭐 10% 2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 구피라는 열대의 특성하고 관련지어서 보면은 그 백브리딩 그래서 그 백브리딩의 관점은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타이거 구피를 단순하게 섞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블루 다이아몬드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블루 다이아몬드 개체를 하더라도 그 후대로 가면은 역시 지금처럼 저희 그 F3 개체 정도 오게 되면은 그 블루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종으로 사용되는 그 F1 개체가 있으면은 그 F1 개체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교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F3 개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들 아빠는 확실하게 F2 개체이지만 얘들 아빠인 F2 개체가 F2 개체와 짝을 지었던 F1 있잖아요. F1 개체의 그 자식 세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 건진의 의미하고도 비슷한데 일단은 이제 백브리딩으로 하면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사실 얘들은 사실 완전히 막구피는 아니고요. 막구피라고 하는 거는 믹스 구피라고 해서 믹스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구피고 고정률이라고 해서 그 담는 비율이 적다라고 해서 이제 막구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는 사실 막구피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데리고 왔거든요. 분양을 해왔는데 일단은 그 수족관에서 좀 비싼 값에 팔리고 또 전문적으로 이걸 키우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계통들은 그 유전 형질을 그쪽으로만 계속 이어받게 하기 때문에 어느 세대에 가서는 많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약해지고 또 기형적인 물고기도 좀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백브리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개체의 뭐 사람으로 치면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부분인데 그냥 종으로 썼던 구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F3 개체를 보여주지만 아빠는 F2 개체가 확실하지만 F2 개체는 제가 종으로 쓴 F1 개체이기 때문에 그 F2 개체는 제가 종으로 쓴 그 F1 개체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먼저 용궁을 가버린 그 개체들의 자식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이제 그 백브리딩의 관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구피는 같은 종끼리, 같은 라인끼리 블루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끼리 그렇게 하면 인브리딩인 거고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타이거 구피랑 같이 브리딩을 하면은 크로스 브리딩 거고 그 다음에 백브리딩은 고정 구피들의 약간 기형아율이라든지 또 조금 건강하지 못한 부분 형질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진짜 시도하는 방법으로 태어난 개체 중의 엄마 아빠 아니면은 형제 자매 그 세대랑 다시 교배를 해서 다시 형질 보완을 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걸 백브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F3
예, 그 구피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F3 구피들 중에서 지금 제가 종으로 쓸 수 있겠다 싶은 구피가 지금 한 5마리 정도 보여가지고 지금 합수를 시킨 거거든요. 예, 지금 F2 게이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지금 노란 색깔이 지금 탈구 구피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지금 요 앞에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저희 집에 지금 노란 색깔 전혀 없는데, 예, 그래서 종을 한번 써보려고 선택을 했고, 지금 얘들은 제가 F3 개체로만 제가 교배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들 아빠하고 엄마는 아빠는 F2고 엄마는 F1이었다고 했잖아요. F1이고, 그리고 사실 또 섞여서 할 수도 또 물론 있을 거예요. F1, 엄마 F1, 아빠 F2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빠 F2, 엄마도 F2가 있을 수도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얘들을 그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그리고 지금 2차 성장 있기까지 명찰표를 붙여서 제가 추적 관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도 물론 있겠죠. 일단은 제가 의식을 해서 했던 부분은 거기까지였고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